다음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권익에 대한 감사 관련해서 이 실태를 좀 한번 쭉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 권익에 대한 감사 자체가 7월, 6월부터 해서 쭉 이루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말들이 나오다가 7월 달에 갑자기 특히 정무위에서 무슨 발언이 있고 나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7주간 이루어졌는데 이게 되게 이례적이고 거의 인디안 기우제식 감사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정 감사가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직무 감사로 좀 바뀌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오찬 이야기 또는 이제 근태 이야기 등등 한데 되게 독특합니다. 감사 진행 과정 자체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권익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뭐 남북 관계가 중후부처는 아닌데 유권에서 관련된 논점이 계속 언론에서 회자가 되고 있어요. 오늘 하여간 차분히 이거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이 감사 참 7주간 하는데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까? 네. 본인 요청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저에 대한 표적 감사로 알고 있는데 7주 동안 저를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아서 서면 조사는 뭐 있었나요? 자료 요구는 한번 자료 요구에 대한 응했지 뭐 서면 조사에 뭐 사실 설명 그런 건 없었습니다. 조사도 없이 지금 7주간 동안 전현 위원장 쫓아내고자 하는 별별 시도가 다 있었던 거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유권 해석이 여 관계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간 차근차근 기록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권익위가 직권조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권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지 난민법 등 통일부나 법무부 소관 법령이기 때문에 이 소관 법령에서 유권해석 권한이 법무부나 있습니다. 아니면은 통일부에서 유권해석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근데 유권해석을 계속 요구를 했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누구와 권익위의 고위층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주민 의원실에다가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무슨 권익위인지 뭐 고위층에 제보가 있었다 이런 공문을 줬어요. 이번 국감 과정에서. 그래서 쭉 보니까 지난번에 강병훈 의원실에서 질의해서 답변한 자료들이 권익위 관계자들이 국민제안비서관 또는 행정관들과 잘 소통을 한 걸로 돼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통령 비서실과 감사원 관계도 참 긴밀해요. 감사원장의 태도 자체도 이제 그 당시에 국민의힘 우리 존경하는 법사위원장께서도 뜨악했는데 이상한 태도를 취했죠. 지원기관이라고. 그런데 유병호 사무총장도 독특한 발언을 했었고 유병호 사무총장이랑 여기 권익이 있는 사람이 친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뭔가 하여간 긴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사원과의 이야기하면서 일일이 그 당시에 이 국민 비서관인가요? 대통령 진수비서관 쫓겨났지 않습니까? 8월 말 9월 초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소통 상대가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수석한테 가서 직접 보고하는 건지 어찌 모르겠지만 어제 유병호 사무총장 답변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국 감사원이 계속 그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언론에서 보도 기자들한테 이야기라고 도처에서 이야기해서 제보들이 막 돌아옵니다. 권익위원회 내부 제보 사항이다. 그 다음에 핵심 보직자를 제외한 다양한 구성원의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 뭐 최고층의 내부 제보가 있었다. 등등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과 또 그 누구 그리고 감사원의 누구 권익위의 누구가 서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 자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진짜 이게 표적감사 아닌가라는 데서 누구든지 이걸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 환경공단 그 상임감사 사례가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 처벌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났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무위 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한번 더 주시죠. 예. 이 자리에서 해서 쭉 제가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에게 직접 질의했습니다. 자료집에 뒤에 다 실어놨습니다. 그 질의 내용과 비서실장의 답변을. 대통령 핵심 관계자나 국무총리실 누군가가 모여서 순차적으로 개별적 의사소통을 해서 사표를 내라, 받아라, 사표 내지 않으면 압력을 해서 망신 주기를 하거나 또는 기타 이러저러한 절차를 하면은 그 대통령실에 누구든
정부 부처의 누구든 감사원에 누구들이 모여서 표적 감사만 해보자고 공감대를 추진하면 감사원의 상식에 반하는 감사를 하고 준사업적 행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등등에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객관적 중립성을 못한 감사를 하게 된 경우에 기능적 해이집에 그에 따라 직권남용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박성근 비서실장이 부장검사 출신입니다. 총리실은 관여한 바 없는데요. 그렇게 답변하면서 직권남용죄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관계만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한 의견은? 네,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도 건의기 사항과 사실 거의 유사한데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환경공단 상임감사 법률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자 감사를 통해서 사퇴 압박을 하고 사표를 받아서 결국 그 사안이 감사를 지시한 그리고 거기에 공모한 사람들이 직권남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보이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감사를 지시한 그런 분들 외에도 여기에 관련해서 기능적으로 행위 지배를 하는 공모 공동 정범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의원님 지적대로 같은 직권남용이 법률적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합니다. 사퇴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똑같은 사안입니다. 네.